4학년 수학 3단원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2단원이 있지만 2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4학년은 3단원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도 복습, 개념,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복습에서는 지난 학년에서 배웠던 이번 단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3단원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익힘책 37쪽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어 두시고 해결 후에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곱셈식과 나눗셈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70 곱하기 50은 3500이고요. 90 나누기 3은 30. 85 나누기 5는 17. 243 곱하기 4는 97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 곱하기 37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인데요. 자릿수를 잘 맞춰서 올림을 해 주시고요. 27에 14에 네.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할 때는 여기 1의 자리가 아니라 10의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면 96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612 나누기 6은 나누어지지 않으니까요. 2, 12, 0 해서 102가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사과가 한 상자에 24개씩 12상자 있습니다.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식을 쓰고 계산해 보세요. 식은 24개씩 12상자가 있기 때문에 24 곱하기 12임을 알 수 있었고요. 식을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면 4, 2, 8, 2, 4, 4, 1은 4, 2, 1은 2 해서 288. 정답은 288개입니다. 세로셈을 쓰거나 풀 때 막힘이 있는 친구들은 세로셈, 곱셈부터 다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곶감 98개를 4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을 수 있고 몇 개가 남는지 구해보세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었는데요. 98 나누기 4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요. 98 나누기 4를 해보면 4, 2, 8, 4, 4, 16, 2가 남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못과 나머지를 쓸 때 24를 쓴 후 이렇게 써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답은 한 상자에 24개씩 담을 수 있고 2개가 남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84 나누기 7은 네모. 네모 곱하기 7은 84. 84 나누기 7은 얼마가 되죠? 네, 12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12를 적어주면 됩니다. 네모 곱하기 6은 204. 204 나누기 6을 통해서 204 나누기 6을 하면 6, 38에 6, 4, 24. 34가 되는 것을 알고 아까와 동일하게 위아래에 34를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익힘책을 푸는 동안 어려움은 없었나요? 4학년 3단원에서는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상의 나눗셈과 곱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 단원에서 또는 이전 학년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어려웠다면 반드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것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입니다. 교과서 62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20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사람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87리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20명이 얼마나 사용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20명이 하루에 사용한 물의 양이 얼마인지 어림해보는 문제입니다. 어림이란 것은 가까운 수를 대략으로 짐작해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루 물 사용량 287리터는 어림을 위해서는 약 30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씩 20명, 그러면 6000리터 정도 된다고 어림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287리터를 20명이 쓴 총량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287을 20번 더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교과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교과서에서는 287 곱하기 2를 이용하여 287 곱하기 20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일단 287 곱하기 2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7 곱하기 2는 574라는 값을 갖는데요. 20은 2의 몇 배죠? 네, 20은 2의 1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7 곱하기 2는 287 곱하기 20의 10배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위에 그림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한 덩어리는 287 곱하기 2였는데 이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덩어리, 즉 287이 20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값의 10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287 곱하기 20의 값은 574를 10배 해준 5740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287 곱하기 2의 값 다시 계산해보면 574, 1000의 자리는 없고요. 100의 자리는 5, 10의 자리는 7, 1의 자리는 4인 값이 10배 되었을 때는 1000의 자리가 5, 100의 자리가 7, 10의 자리가 4, 1의 자리가 0이 됩니다. 이렇게 한 자리씩 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계산하는 방법, 교과서에서 알려준 방법은 한 자릿수로 바꾼 후에 10배를 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248 곱하기 5는 1240입니다. 이것의 10배가 되면 뒤에 한 자리를 더 늘려줘서 12400이 되죠. 옆에 다시 옮겨 적어보면 248 곱하기 5의 값은 1240이었는데 10배를 해주어서 12400이 된다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250 곱하기 3 그리고 30과 총 몇 배가 되죠? 네, 여기도 1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250 곱하기 3을 하면 750, 이것을 10배 해주면 750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가로셈에 정리를 하면 250 곱하기 3은 750,
이것의 10배인 250 곱하기 30은 7,500이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400과 7을 곱해주면 2,800. 그리고 2를 또 다시 한번 10배 해주면 28,000. 세로셈으로 다시 정리해보면요. 4, 7에 28에 0 2개. 여기 이 부분이 10배 되었기 때문에 10배. 28,00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십 부분에서 10의 자리 부분을 숫자만 빼온 후에 다시 10배를 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풀이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하며 교과서 63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옳은 부분에 동그라미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해 주세요. 오늘 배웠던 방법을 기억하면서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 곱하기 30은 325 곱하기 3의 값에 10배를 해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사용을 해보면 3, 5, 15, 7, 9. 그래서 정답은 9,750이 되고요. 182 곱하기 80을 풀기 전에 아래 친구 먼저 보면요. 300 곱하기 30은 9,000이므로 325 곱하기 30은 9,000보다 클 거야가 정답입니다. 182 곱하기 80은 182 곱하기 8을 10배 해준 것과 같은데요. 8, 26, 8, 8에 64, 8, 1은 8, 1456에 0을 붙인 14,560이 됩니다. 200 곱하기 80은 16,000이므로 182 곱하기 80은 16,000보다 작을 거야가 정답이 됩니다. 오늘 배운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은 다음 시간에 배울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이해가 됐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꼭 확인을 하시고 오늘 수학 수업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익힘책 38쪽과 39쪽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풀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잘 풀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잘 생각하면서 해결해 주신 후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나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